자, 오늘 또 이렇게 금리 전망까지 한번 앵커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히트맵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어제 또 한번 양봉을 그려내면서 10만 7천 달러 위에서 머물고 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이 먼저 강력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해 줘야 지금 우리 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따라 올라와 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와 줘야 하는 건 맞지만 여전히 알트코인 불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지금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공포 탐욕 지수가 어제보다는 2점 가량 올라와 주면서 50점 가량 차지를 해 줬고 여전히 중립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살펴보시면요. 오늘도 비트코인이 강세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여전히 18점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미넌스가 빠져주면서 알트코인의 매수세가 따라와 줘야 하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을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비트코인 저희가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30일 이평선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했죠. 그 부근을 강력하게 뚫어줬고요. 지금 다시 하락 추세보다는 횡보 추세로 우리가 넘어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는 무튼 30일 이평선 위를 뚫어줬기 때문에 횡보 추세가 맞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너무 환호할 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구간입니다. 우리가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 줘야 우리가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있기 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해 보시고 투자를 조금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XRP 차트를 그동안 좀 못 봤잖아요. 네. XRP 관련해서 한번 차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저희가 날봉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이러한 구간이 우리가 대형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하면서 가격이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구간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XRP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대선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가고 거의 뭐 깔딱 고개를 넘어가고 있을 때 XRP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2.1달러 선에서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수차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XRP에 물리신 분들이 지금 또 한번 많이 주변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근에서 우리가 사실상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음. 그래서 많이 매수를 하셨지만 저희가 XRP가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실 고점 부근에서 한다면 무려 52% 반토막까지 났기 때문에 XRP가 수익권에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물리신 분들도 지금 많으실 거라는 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볼린저 밴드를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뭐랄까 지금 상승과 하락 채널을 계속 왔다 갔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저점도 낮아지면서 하락 채널이 약간씩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시장 내에서 좀 장기적인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XR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폭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하셔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라고 했죠, 앵커님? 적립식 말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XRP가 다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며칠 정도 될까요? 이런 XRP가
지금 사실상 약 200일 이상 지금 이렇게 또 한번 횡보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를 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XRP가 사실상 더 올라와 주려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합니다. 음. 그래서 XRP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수직 상승하는 구간이 나와 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다음 방향성을 위한 탐색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XRP 같은 경우에는 SEC와 증권이냐 아니냐에 관한 소송 이슈가 굉장히 오래 네, 있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XRP가 그 소송 이슈가 사실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XRP에 관한 이슈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요. 사실 XRP가 지금 소송 관련 최신 동향을 보시면 징벌적 제재가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인하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소송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음. 그동안 XRP가 사실 그동안 SEC와의 소송이 되냐 마냐로 굉장히 많은 큰 분쟁이 있었지만 지금 증권이냐 상품 자체를 재정의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담당 변호사가 법률 음.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종료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는 끝날 거다라고 보고 이 소송이 26년도까지는 절대 이어지지 않을 음. 거다라고 시장이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이 법적 공방이 장기 지연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기화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토큰에 대한 잠재력을 음, 잃을 수도 있다는 음, 우려감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쵸. 리플 같은 경우에 왜 암호화폐 시장의 그 소송이 너무나도 중요했냐면 만약에 리플이 증권이다라고 SEC가 이겨버리게 된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거의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대장격이었어요. 그래서 리플이 만약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게 된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XRP에만 있는 소송 이슈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음. 중요한 소송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X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지금 사실 조금은 소재가 부진하다. 재료가 조금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도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XRP를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능성이 그래도 열려 있고 그리고 올해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XRP의 다음 행보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금리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소비자 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음.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시장이 회복이 되려면 그 회복의 중심이 되어 있는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중요한 연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미국의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 올해 5월까지 1년간의 미국 CPI 수치를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좀 뚜렷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구간까지는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이때 음.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5년도 들어서는 그 하락 흐름이 멈춰서면서 두 달 연속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이런 걸 보고 물가가 잡히긴 했지만 음.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멀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최근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물가가 더욱더 안정되는 걸 보고 나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역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점점 더 뒤로 밀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번에 파월 의장이 조금 유한 스탠스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택 판매 음. 그리고 뭐 실업률에 따라서도 굉장히 손바뀜이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지금 2.4%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재미있는 걸 한번 들고 왔어요. 앵커님한테 아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차트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를 보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국제 상황이라든지 중동 리스크라든지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할지 굉장히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을 하나 들고 왔어요. 저희가 승 앵커님 올해만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평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죠. 그쵸. 투자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평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2009 년도부터 2025 년도까지 15년 동안 동일한 조건에서 운용한 두 개의 포트폴리오 비교한 결과값을 들고 왔습니다. 자, 위쪽에 보이시는 거는 첫 번째로 전통 주식 40% 그리고 채권 60% 구성에 플러스로 비트코인 2% 정도 소폭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두 자산 모두 2009 년도 1 월에 1달러를 투자를 해 봤고요. 그리고 올해 5 월까지 어떻게 불어났는지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 봤습니다. 먼저 위쪽을 보시면 저희가 주식 40% 채권 60% 비트코인 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달러를 넣었더니 무려 지금 12.84달러가 됐어요.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6.82%고 사실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보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수익이 높은 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이 부분이 지금 STD 이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라는 건데 32.96%의 표준 편차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낙폭도 41%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주목할 점이 바로 그다음에 회복 기간입니다. 회복 기간이 28 개월 만에 맨 오른쪽을 보시면 회복을 하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 똑같이 1달러를 넣었는데 최종 같은 경우에는 3.51달러에 그쳤어요. 금이 신고가를 돌파를 계속해서 해 줬지만 지금 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연평균 수익률은 7.95%로 절반 수준이고 그리고 변동성도 15.98%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안전한 만큼 회복 기간도 107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한번 무너지게 된다면 회복이 굉장히 오래 음.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은 높지만 회복 기간은 더 그만큼 짧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섞은 전략이 훨씬 더 우세한 그런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넣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증권사에서 하는 강의를 한번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많이 배분을 갖춰야 하는지에서 듣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2%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뭐야?'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 성향이 너무나도 다 다르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담는 것이 좋은지 5 년간 비트코인을 각자 다른 비중으로 포함한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초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수준에서 시작을 했고요. 맨 아래 초록색이 전통적인 자산 주식으로만 포함한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그 뒤로 비중이 5% 10% 20%의 비중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비트코인을 전혀 담지 않는 0% 포트폴리오 이 아래쪽에 초록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연평균 수익률이 5%에서 6%예요. 음. 그런데 그 이후에 5%만 편입을 하더라도 30% 이상 더 수익률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다음에 20%나 더 담은 포트폴리오는 우리 25 년도 현재 기준으로 32만 달러까지 넘어섰고요. 수익이 큰 만큼 중간에 이렇게 하락률도 변동성도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전통 자산만 담은 주식만 담은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얼마나 더 담을까를 음. 생각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정답이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장기적인 내 자산을 어떻게 굴려갈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새 암호화폐 시장이 참 많이 지치시는 건 맞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를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랩소디의 진행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